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인기 검색 상위 종목 무엇이 있을지 내일장의 주가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마무리가 됐고요. 과연 10개 종목의 주가 전망, 적중률은 어땠는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정민 이사의 지난주 무려 90%의 적중률에 도달했습니다. 업앤다운 9개 종목의 전망을 맞춰주셨네요.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10가지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반도체와 폐배터리, 해운, 2차 전지 게임, 의류, 언론 출판, 의료기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열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검색해 주셨고요. DS 단서. 그쵸. 또 이렇게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크래프톤, 에코프로, 삼성출판사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은 단연 DS 단석이에요. 네. 최근에 그 따따블 2호까지 나왔고 3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제도가 바뀐 이후로 따따상을 기록하는 종목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DS 단석이 세 번째 종목을 이제 랭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예견이 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DS 단석이 그럼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재활용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 그다음에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공모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984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종가가 4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따상을 기록을 해서 이제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는 400%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DS 단석이 우리 증시에 입성을 했고 오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려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300%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궁금한 게 앞서 이제 LS 머티리얼즈라던가 에코프로 머티와 같은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갔기 때문에 DS 단석이 후광 효과로 본 건지 아니면 정말 DS 단석이 갖고 있는 폐배터리라는 그것도 나름 성장성이 있어 보여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 건지 어느 쪽일까요? 저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모든 요소가 다 합쳐져서 오늘 DS 단석이 이런 식으로 좀 큰 상승이 나온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로봇과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어쨌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LS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이 워낙 지금 여전히 뜨거운 상승을 이어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요즘에 다시 공모 청약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개인 투자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말이 있죠. 페낫괴라고 하죠. 페낫괴. 네, 그래서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런 추세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좀 염려하셨던 분들이 있었지만 또 반등이 바로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신규 자금들도 좀 유입이 되면서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쏠림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메모 체크를 하면서 분류를 좀 따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 초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어쨌든지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계속 설레발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신규 상장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DS 단석을 제가 청약을 할 걸 못했어요라고 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거 1억 넣어도 한 주 나올랑 말락일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보여줬대요. 받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 있는 종목이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DS 단석의 다음 주 월요일 주가 전망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또 2024년에도 계속 이렇게 새내기 주 청약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DS 단석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 많이 동반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업 의견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회사의 그 펀더멘탈을 어떻게 보면은 따져가면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은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럼 또 트레이딩을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분 차트 매매할 줄 알면 바로 그게 트레이딩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 차트를 볼 줄 안다라면은 DS 단석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새해에도 공모주 청약 열심히 하시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 예수금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항상 공모주 청약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균등 배정을 주로 노리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심지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 안에서는 공모주 청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롭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주 청약을 계속 열심히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말에 네. 예금이 만기가 됐는데 다시 예금하지 않으려고요. 아, 예. 네, 새내기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네. DS 단석 업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고를 빠뜨렸는데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날을 맞아서 네. 제가 산타처럼 옷을 입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희 이정민 이사가 잠시 후에 베스트 종목을 말할 겁니다. 그 베스트 종목을 맞춰주시는 분에 한해서 랜덤으로 31가지 네.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이거 10가지 종목 다 적어주시면 그거는 편법이니까 그쵸? 안 되고 네. 한 종목만 신중하게 어떤 종목이 베스트 종목일 것인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정답자에 한해서 랜덤으로 선정해서 2분 혹은 3분께 저희가 베스킨 땡땡 아이스크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 수상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주들이 오늘장 급락이 많이 네. 나왔어요. 위메이드도 빠졌고 그쵸. 컴투스 홀딩스도 빠졌고 처음에 저는 그냥 뭐 오늘 게임주가 좀 부진한 건가 했더니 중국발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중국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이 유독 게임주 안에서도 오늘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온라인 게임의 과도한 사용과 보상 제도에 대한 그 규제를 하겠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발표한 곳이 중국 출판 관리국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린다면은 새로운 게임 종류의 허가를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기밀 누설을 명분으로 특정 게임을 그 변경되는 걸 금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국 같은 경우 어쨌든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 정부의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에게는 분명 악재가 맞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파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죠. 텐센트와 넷이지가 급락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뭐 판호와 관련된 종목들로 흔히 분류가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크래프톤이나 아니면 최근에 좀 상승이 높았던 위메이드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꽤나 큰 이제 하락을 좀 기록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정부의 규제가 타이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에서 근무하셨던 그 이제 근무하시다가 한국 이제 IT 게임 회사로 옮겼던 분이랑 제가 그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요. 나름 그 텐센트면은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 큰 기업이죠. 근데 이제 게임 할 때 그 안에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도요. 십자가 목걸이조차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그 배경에도 특정 종교의 그 마크 같은 게 일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사상에 대한 검증도 심하고 자유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반대로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경쟁력을 다시 갖출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악재성 뉴스는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휘토류도 이야기가 그쵸, 나오고 있고 네. 그 전엔 요소도 이야기 나오고 네. 비료도 이야기 나오고 계속 중국이 뭔가 자기들이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다 내놓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점에 우리 옛날에 한알령 네. 겪어봤잖아요. 그쵸.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안 건드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사드 사태 이후로는 이미 대부분의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이 많이 나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야 오늘같이 이렇게 게임주들처럼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 이미 그 중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좀 높은 종목들은 주가 조정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포트폴리오를 늘릴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를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 비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들보다는 이런 규제들 통해서 수혜주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히토류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소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 주식 시장은 그 중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주가 오늘 장 좀 많이 밀렸습니다. 13% 넘는 급락인데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주들 다음 거래일에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건지 최근에 신작 효과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빛을 받았던 게임주인데 다시 추운 겨울 맞이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다운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121선에서 반등을 노리고 아마 또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이제 시각도 저는 나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용감한 척 하기보다는요, 차라리 눈치 빠른 자가 훨씬 더 오래 살아남더라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반응하는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악재가 발생했을 때 덤벼들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의견에서 다운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래프톤은 다운 의견 그리고 게임주 당분간 이 소식에 좀 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왠지 그럼 크래프톤은 베스트 종목에서 제외될 것만 같은 느낌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무엇일까요? 보시죠.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의 경우에는 어제 그 핑크퐁 상장 이야기가 그쵸.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고 오늘 장도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오늘의 그 주가 변동을 보면서 좀 의미가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신규 상장주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 그 뭐 핑크퐁 컴퍼니뿐만 아니라 뭐 토스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에 큰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 예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핑크퐁 관련되어 가지고도 어쨌든지 그 나스닥 상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2020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실증을 느낄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지 양봉으로 끝났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이 만연했던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핑크퐁 컴퍼니에 관련된 이슈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출연해서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이슈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뉴스로 인한 이런 상승들 같은 경우에는 좀 뻔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출판사가 오늘 장은 일단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그래요. 이미 뉴스가 반영된 것 같아서 하락하다가도 다시 또 뉴스가 나오면 재발동이 걸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그쵸. 네. 이 삼성출판사도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 기대 때문에 오른 거니 다시 한번 그 상장 이슈를 기다리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는 그 종목이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 뭐 저출산 이야기도 많으니 그닥 매력이 없어 보여라는 입장이신 건지요.
일단은 근데 이런 완구와 관련된 또는 이제 아동 인구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요. 일단은 아동 인구 감소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들에 있는 학교들 빼고는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은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그 이제 학생들 총 인원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6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어쨌든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러한 그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시장의 그 총 규모는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저도 이제 조카가 2명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특히나 이제 큰 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인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인형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구체 관절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인형을 이제 선물을 해달라고 하는데 앵커님 그 인형 요즘에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인형 뭐 비싸면은 네. 10만 원도 넘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요. 네. 앵커님 그래도 잘 맞추시네요. 저도 친구들이 이제 네. 다 애를 낳을 그쵸, 때여가지고 그쵸. 돈이 많이 나갔어요. 네. 아니 제가 깜짝 놀랐던 건요. 그 메이크업을 새로 받는데도 네. 돈이 듭니다.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인형이 입는 패딩을 사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얼마인지 한번 알아봤더니 10만 원 좀 넘더라고요. 인형이 패딩을 입어요? 예, 인형 패딩인데 1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삼촌, 이모들도요. 언제나 결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카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갖고 싶다는 게 있으면은 금액을 크게 따지지 않고 요즘에는 또 사주는 게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지인들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그런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의 그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장 시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뉴스에 의한 종목들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뉴스에 의해서 이런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놓치신 분들은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 모아나가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모하기 힘들다, 삼촌하기 그쵸, 힘들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려고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출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출산 때문에 매력이 없다가도 그렇지만 또 쓰는 양은 예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매력이 있나 애매합니다. 삼성출판사 다음 거래일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앞으로의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운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항상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져야 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스 관련주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테마군을 형성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좀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월드가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한국전자인증이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월드,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 하나증권 정도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눌리는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운 의견이고요. 차라리 이런 새내기 주 상장 이슈를 본다면 나는 토스 관련주를 보겠다라고 이월드를 대안주로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저희가 다룬 4가지 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주시고요. 시노펙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7%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3거래 연속 올라줬는데 어떤 회사인지 최근에 그 상승 동력이 있습니까? 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3주 전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었죠. 근데 그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또 장대 양봉을 그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노펙스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국회에서 첨생법 의결에 따라서 파맵신 등이 또 상한가에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알테오젠이 굉장히 또 큰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오늘 시노펙스도 낙수 효과를 좀 입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노펙스 그럼 오늘 특징주와 관련된 좀 뉴스 나온 게 있나 봤더니 베트남 동토 유치원에 정수 시스템을 기증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중요해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개별 종목에서 이런 뉴스가 중요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났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1개월간 외국계 창구에서 지속적인 수매세는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원 정도 수매세가 이어졌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또 뭐 유치원에 정수 시스템 기증했다고 해서 올랐나 했는데 네. 전혀 그런 뉴스는 아니었다. 네네. 그러니까 시노펙스의 개별 이슈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환경, 뭐 첨생법 관련주의 강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빛을 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노펙스 한 회사만 놓고 봤을 때 투자 매력도는 있는 회사예요? 어때요? 네, 뭐 지난번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언급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네. 그 혈액 투석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국내 시장은 전반 대부분 다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 자체가 규모가 그래도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국산 이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은 좀 가산점을 주고 해당 종목을 좀 매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되어서 뉴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딱히 없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상승했지?라고 의구심을 표시하기보다는 이런 그 앞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이 상승했는지를 한번 좀 따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어떤 뉴스에 좀 많이 반응을 하냐면요. 바로 멤브레인 필터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관련주로도 동사 주식이 항상 분류되고 하는데요. 특히나 멤브레인을 통해서 그 분리막과 그다음에 물처리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노펙스 다음 주 월요일의 주가 전망은 어떨 것 같은가요? 네, 저는 일단은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길긴 하지만 어쨌든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도 제가 업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눌리는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눌리는 구간도 충분히 이쁘게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 의견으로 드리지만 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이지만 3주 전 눌림목에서 공략한 자가 승리자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과감한 매수보다는 트레이딩으로만 전략을 네. 세우자라고도 같이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어떨지 보시죠. 크래프톤과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삼성출판사 다운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벤트 주인공이 나올 시간이 됐어요. 그쵸? 네. 베스트 종목을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HMM을 이제 최선호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루는 종목 안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HMM이 월요일 날 훨씬 더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HMM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좀 추천해 드리는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후티 반군의 그 홍해 쪽에서 그 공격이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36조 원이나 되는 화물이 현재 그 아프리카를 뺑 돌아서 지금 현재 운항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MM을 최선호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19,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금요일 날 나오다 보니까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해 마지막 인사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올해 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식쟁이는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해 예를 들어서 투자 성적이 좀 부진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이제 시청을 좀 열심히 하시면서 훨씬 더 좋은 이제 좀 성적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저는 2024년이 한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좀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금투세가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되죠. 그럼
그럼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그래도 예수금이 좀 크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미국 시장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세금을 떼고 나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과연 좀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내년을 좀 마지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올해처럼 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답변이 베스트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HMM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오늘 세 분으로 선정이 됐을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져가실 분 공개해 보도록 하죠. 당첨자는 다란멜롱님, 박별님, 로즈님 이렇게 세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그중에서 다란멜롱님은 HMM 딱 한 종목만 적어주셨대요. 그것도 가장 빠르게요. 네. 그래서 조금 사이즈 큰 아이스크림으로 전해드리겠고요. 박별님과 로즈님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샵 2034로 주셔야지만 쿠폰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오늘 이정민 이사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